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사회부, 저희 미주중앙일보 사회부 장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렬 기자. 오늘 준비한 게 있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논란. 네. 캘리포니아였다면 네. 성희롱 규정 엄격 100% 소송감. 이 이슈 진단 기사 오늘 미주중앙일보 1면에도 나왔고 지금 웹사이트에서도 조회 가장 많고 댓글도 가장 많습니다. 네. 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고 박원순 전 시장, 네. 짧게 박 전 시장이라고 하죠. 예, 네. 박 전 시장, 고 네. 박원순 이 박 전 시장 전 시장이요. 지금 한국이 이 이슈 때문에 상당히 뜨겁죠.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시 내에서 네. 상관과 부하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렇죠. 의혹들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네. 네, 이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예. 또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부터 예.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어떤 성적인 좀 섹슈얼 하라스먼트에 대한 좀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좀 그렇죠. 세죠. 예. 그래서 이 이슈가 만약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다면, 그리고 더구나 우리 여기 LA 한인사회 같은 경우도 여기 미주 한인 업체들이나 뭐 한국 정부기관도 있고요. 또 한국 지상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적인 어떤 성적 인식을 갖고 있다가는 예. 이런 직장 내 어떤 그런 문제들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박 전 시장 논란이 가주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기사로 짚어봤죠. 예. 그리고 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국에서 미투 캠페인을 크게 네. 이끌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로남불 앞장서서 논란이 그렇죠. 휩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이슈가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이슈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주 양극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 있던 인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지금 이 박 전 시장의 이 논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이 혐의를 네. 사실은 아직 아니죠. 예, 그렇죠. 혐의죠. 네네, 아직까지는. 이 혐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많죠. 예, 오늘 저희 댓글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뭐 박 전 시장이 LA도 몇 차례 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왔었어요. 저도 인터뷰 몇 네네. 번 하고 했었는데, 네네. 저도 이 뉴스 처음에 나오고서 좀 충격이 컸습니다. 충격이었죠. 예, 그렇죠. 저는 LA 타임스 보고 알았어요. 박 전 시장이 네, 그때 사망했다는 우리 주요 언론에서도 다 다뤘죠. 예, 저는 LA 타임스 네네. 보면서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이런 뉴스가 있지? 그래도 서울 메이어 뭐 died 그래가지고 그냥 네네. 클릭했는데 좀 충격이 컸습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성추행 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네네. 캘리포니아의 경우 만약에 네네. 그 피해자 측 주장과 같은 상황이 캘리포니아에서 네네. 벌어진다면 네.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건 이건 분명히 혐의입니다. 예, 혐의죠. 이게 예. 팩트나 아니면 아직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피해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성추행 예. 처음에 수사나 조사가 피해자의 주장에서 시작되죠. 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상황에 대해서 박 전 시장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자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의혹이 증폭이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근데 이게 제가 이 문제는 직장 내 성폭력 또 성희롱, 예. 성추행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기사로 썼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게 뭐 선배도 저희 이 회사에서 있어봐서 알겠지만 저희가 원래 여직원 또 여기자 예.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 한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예, 그렇죠. 뭐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이 미주 한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좀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제기된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어떤 그런 몇 가지만 놓고 봐도 네. 일단 첫 번째 피해자 주장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적 괴롭힘이 지속됐다. 예.
그리고 박 시장이 부서 이동도 요청했고 상사와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네. 그리고 박 시장이 보낸 불편한 내용의 문자를 동료들에게도 보여줬다. 네. 그리고 박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도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네.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예. 피해자 측 변호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뭐 그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피해 여비서죠. 네. 여비서한테 무릎에 이제 난 상처를 보고 네. 호호했다고. 호호해주겠다면서 이렇게 무릎에 이제 입술을 접촉하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자신의 사진 뭐 좀 뭐 모르죠. 아직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변태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만 보면은 그러니까 저 피해자 측 입장만 놓고 보면은요. 변태적인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여기 보면은 뭐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은 기록이 더 잘 나온다. 뭐 이런 주장도 네. 지금 나오고 네네. 되게 적나라해요. 그렇죠. 이 내용이 보면 저도 그냥 네네. 일단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변태적인 건 조금 더 네네네. 좀 강하게 제가 표현한 그러니까 거긴 하지만 원선배가 만약에 좀 저희가 이게 네. 미주 지역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자한테 이런 못하죠. 절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거의 뭐 예, 이거는 성희롱 맞죠.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는 뭐 아마 저희 네네. 투표로 해도 아마 다 이건 성희롱 네네네. 맞다 그렇게 아마 할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질문을 예, 던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명백한 소송감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한인 회사 또 한인 업체들에서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그런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한국식으로는 뭐 얼마든지 뭐 저희가 뭐 여성들한테 뭐 심지어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도 얘기하죠. 뭐냐면 뭐 저희가 여성들한테 너 왜 결혼 안 해? 뭐 예, 그런 것도 성희롱 되는 뭐 거죠. 남자친구 있어? 성립되는 거죠. 예. 뭐 저녁에 뭐 퇴근하고 우리 둘이 술 한잔 할까? 이런 말도 사실은 성희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그렇죠. 수 있는 여성 부분이죠. 쪽에서 성적 그렇죠. 수치심을 느끼면은 바로 맞아요. 성희롱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성희롱 시비가 이어졌을 때 그게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전적으로 피해자가 그렇죠. 수치심을 느꼈는지 예.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 예. 거죠. 그래서 항상 여성 측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네. 아마 미 전역 50개 주 중에서 네네. 여성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주가 아닌가 싶어요. 캘리포니아. 네. 아무래도 여기가 또 그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예. 뭐 노동법이랑 이런 좀 가장 이런 강하죠. 부분들이 강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 전 시장의 이 이슈가 네.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서울시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렇죠. 약자하고 강자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위계에 거죠. 의한. 예.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회사 내에서 네. 특히 한인 업체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네, 근데 미국의 노동법은 이런 네. 부분들을 상당히 엄중하게 다룬다. 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좀 적었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 반응도 굉장히 많아요. 예, 보면은 오늘. 네네. 지금 보면 29개 정도 달려 있는데 하나씩 보실까요? 네, 댓글? 그럴까요? 예, 네네네. 댓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저희 웹사이트 사실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미주중앙일보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수준 낮은 분들도 많고 네네네. 수준 높으신 분들도 네네. 많은데 네네. 예. 좀 실망적인 댓글이 네. 좀 많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당연히죠. 저도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는 내용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예. 뭐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예, 네네. 이거 잘 안 보십니까? 제가 넌캐스트라는 분도 예. 대한민국은 경제 11위, 여성 인권 50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만큼 예. 이분도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노퀘스트 또 밑에 네. 달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 글 올리신 분이 다 뭐 수준 낮다 그 얘기는 아니요, 제가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욕설 좀 이렇게 네.
저희가 웬만하면은 댓글 삭제를 잘 안 하거든요. 아마 네네네. 저희 미주중앙일보 사이트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예 계속 이어가십시오. 근데 이분이 다 남기신 글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성희롱에 관한 법이 있어도 소송까지 가지 않는 미투 사건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그거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성희롱 관한 법이 있어도 소송까지 가지 않는 미투 사건.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럼요. 예, 이게 피해 이걸 여성 밝히기 싫은 입장에서는 거죠. 그런 피해를 당했어도 그렇죠.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왜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왜 법적으로 안 했어? 예. 왜 이제 와서 말해? 예. 지금 이 박 전 시장의 여비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 왜 그 당시에는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왜 이제 와서 말을 하느냐? 예. 근데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전혀 그 이해나 왜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성희롱뿐 아니라 어떤 범죄의 피해자라면 그거를 쉽게 밖에다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그렇죠. 아니 그 보복당할 수 있고 그럼요. 일하면서. 네네네. 실제로 LA 시청 같은 경우에도 네네. 지금 뭐 호세 후이자 14지구 시의원 네네. 부패 스캔들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얼마 전에 중국 유죄가 기업들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깊은 네네네. 관계가 있는 그런 시의원인데 그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다 이렇게 보복 당했어요. 그럼요. 일부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네네. 여자 입장으로서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밝히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아무리 지금 미투 그럼요. 시대라고 해도 네. 쉽지 않은 그리고 것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자기 생계와도 관련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기 보스에 대해서 네. 잘못했다가는 이게 다른 쪽으로 보복이 들을 수 있어요. 예. 당연히 미투 사건으로 다 되지 않는 거죠. 예. 그 네네. 밑에 것도 읽으실 건가요? 네, 뭐 이거는 좀 막말이 좀 네네,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올레님. 네네. 올레님 거는 그러면 밑으로 거르고요. 네네. 여기 또 트럼프 그리고 석스님도 트럼프 석스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쓴 거네요.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 기사를 보고 한인 업체도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뭐 기사를 다시 딱 한번 보면 알겠네요. 어떤 진영인지. 트럼프 네. 석스부터. 예. 그런데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박 전 시장에 대한 혐의를 저희가 이분을 뭐 이게 워낙 명예를 예. 훼손하려나 그런 건 아니고 이 가주 한인 업체들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경종을 울리는 기사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또 이제 네. 한국에서 지금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가 빅뉴스니까 네네.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에 도입한 기사를 그럼요. 쓴 네. 거죠. 예,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네. 어땠을까?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이라고 할 지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거짓 주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거짓 네네.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예. 그리고 저 잔 11 이분이 쓰신 것도 지금 딱 그 어떻게 보면은 뭐야? 내로남불 한번 읽어주시죠, 잔 11. 아무리 용을 써도 난 좌파들이 현 정치나 사회활동 수준 등을 놓고 볼 때 파당을 떠나서 판단할 때 호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잘못된 건 인정하고 고쳐나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편파적인 것 같아 실망감도 많고 예. 비호감이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뭐 당연히 판단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네. 일단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렇죠.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거는 분명히 진상 규명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네, 그렇다고 네네. 봅니다. 더 그렇죠. 읽어 가실 건가요? 여기 밑에도 지금 올레님 받고 네네. 카쿠존 11 퓨캣님은 욕설이네요. 네네, 그냥 욕설을 넘어가겠습니다. 올리겠지만, 레드 KDH. 네. 어떤 골라서 읽어주세요. 네네네. 어떤 거 괜찮은지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네. 세블룸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뭐 이상하군요. 이거 미주 입장에서도 한번 돌아보고 뭐 장렬 기자 힘내세요. 네, 저 뭐 네. 댓글 그렇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네. 예, 댓글 개의치 않습니다. 네네. 네네. 여기 핏불님이 가장 좀 질이 네네. 낮은, 굉장히 질이 낮은 그런 댓글을 네네. 좀 많이 다세요. 좀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뭐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예전에는 삭제를 했는데 요새 이제 삭제를 안 하는데 다시 네네.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핏불님 같이 저렇게 네네. 막말을 글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네. 저 욕설. 그렇죠. 그리고 이 스왓님이 스왓님. 네, 볼까요? 뭐 아직 조사도 안 했고 증거 제출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윤창중이한테 몹쓸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전에 거네요. 있었던 예.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의 얘기를 이게 가지고 뭐 윤창중도 다 욕 먹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럼요. 예? 예. 아예 거의 뭐 나중에 잠적가 그렇죠. 거의 숨었죠. 쫓겨났고. 네네네. 예, 그렇죠.
뭐 장렬씨 맨날 개독 기사를 퍼나르시는 거 아닌가요? 네. 또 기독교 싫어하시는 왜냐면 이게 건가 봐요. 종교랑 정치 얘기가 하도 민감해서 근데 예. 제가 또 종교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언라이크가 13개로 지금 장렬 기자 편이 더 많습니다. 네네. 뭐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에 이게 하면 이 그 보수 진영 쪽 네네네. 댓글들이 너무 많이 지워지고 있다는 그런 항의가 네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최근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이제 그럼요.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 요새는 이제 댓글들도 웬만하면은 삭제 안 하고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런 네네. 그 욕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네네. 이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컨트롤을 좀 이제는 하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리고 통메모리라는 분도 예. 의문이 있으면 밝혀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면 과잉 수사를 하면서 시간만 지지.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죠. 예, 예. 당연 뭐 정치적인 진영 그렇죠. 논리를 떠나서 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파인힐님 저거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구학력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그래요, 박 예. 시장을 예. 옹호합디다. 네. 네, 이건 좀 약간 네. 좀 그러네요. 저는 저 리얼월드라는 분이 남기신 댓글도 인상 깊게 봤어요.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청렴 결백하다면. 예. 저는 박 전 시장이 그런 면에서 그 선택을 한 거는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정말 청렴 결백하다면 끝까지 싸워야 되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남기신 게 진정 그렇다면 예. 끝까지 살아서 무고함을 밝혔어야지요. 예.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동의 썸즈업 18개로 어. 예. 그 저는 썸다운보다 몰랐는데. 훨씬 더 네. 많네요. 네. 저분도 썼죠. 미국 사회에선 저런 그래서 많이 쉽게- 공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댓글 보면은 그 썸 네. 같은 거 썸즈업하고 네, 네, 썸다운이 굉장히 공정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기사 조금 오피니언적인 거 쓰면은 네네. 언라이크가 훨씬 막 많고 그랬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기자는 예. 안티가 많으면 예, 좋다고 예, 생각해요. 맞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이 기사 이거 뭐야 이런 논리라면 이런 기사도 가능하겠네. 트럼프 논란 한국 같으면 100% 탄핵감. 트럼프 논란이 한국 같았으면 100% 탄핵감인가요? 아니죠. 이분은 정말 미국 정치 모르시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네네. 스캔들 같은 네네. 경우도 다 이게 그 조작이었고 러시아 네네. 내통 스캔들은 조작이었고 우크라이나 대가성 거래 논란은 사실 바이든 쪽에 있었던 네네네. 걸 아마 장렬 그렇죠. 기자도 네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상대 진영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민주당 진영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을 상대 측 네네. 트럼프가 저질렀다는 식으로 그런 네.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제 심지어 오바마 예전에 지지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 저희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네네. 다시 계속 읽어 가실 건가요? 그래서 뭐 무슨 또 예. 누구죠? 캐슬린 네네. 4040님.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내는지 저희가 궁금하다.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이거는 스트레이트 기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뭐 박 전 시장에 대해서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주 실정에 맞췄을 때 여기 한인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기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당연히 뭐 혐의입니다. 예, 아직 그렇습니다. 뭐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사실이라고 저희가 확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이건 부분도- 지금 네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살한다는 거는 네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선배 안 그래도 그 요즘 뭐 미국 정치권도 예.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저희가 흔히 나쁜 손 논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손 네네, 논란, 그렇죠. 뭐 어떻게 보세요, 선배? 이런 저는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그런 것 발생했다면. 같아요. 설사 이게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살까지 한 건 잘못됐다고 보고 네네. 가족들도 있는데. 그럼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이나 예. 또 청소년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닌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내로남불도 심지어 뭐 할 수 있는 거고 내로남불 뭐 네네. 정치인들 내로남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냥 뭐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든지 둘 중에 네네. 하나를 선택했었어야지. 이거는 다 자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너무 그쪽으로 한국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체면 문화가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네. 저는 그런 시각에서 그 박 전 시장의 사망이 좀 잘못됐다고 네네. 저는 봅니다. 뭐 그 주변 인물들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겠고 그쪽 그 더불어민주당 네네. 진영에서 그리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뭐 많이 슬퍼하겠죠 이번 이슈에 대해서. 네네. 근데
자살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섹스 스캔들로 인해서 자살했다? 네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 그냥 아동 성추행 뭐 이런 거라면 좀 네. 다르죠. 예. 네. 지금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제기된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이 이렇게 뭐 여성들 이렇게 가까이서 예, 얘기하고 예. 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나쁜 손.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예. 어때요, 선배? 미국 정치권은 요즘 그 논란이? 지금 사이트 하나 좀 올려주실까요? 제가 아까 주신 조 바이든.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좌파 진영 국자 네. 언론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같은 경우에는 conservative thinker, 보수 정신을 갖고 있는 언론인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네. 예,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저희도 기사를 써봐서 알지만 선배 사실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주로 외신을 번역할 때 거의- 뉴욕타임즈, 워싱턴 예. 포스트, CNN 이런 거 많이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 네. 정치 다루는 거는 거의 번역 보도 네. 레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떠나서 일단은 좀 골고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저희도 언론계에서 일해서 잘 알지만 사실 한국 언론이 주로 번역하고 보도하는 것들이 그런 쪽 이제 뉴욕타임즈 이쪽 언론이고 예.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미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향된 시각을 좀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뭐 뉴욕타임스가 퓰리처상 많이 받았다고 성경은 안 믿어도 뉴욕타임스 말은 네네. 무조건 믿는 그런 네네.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죽었다라고 쓰면 되는데 네네. 뉴욕타임스가 죽었다라고 보도했다는 식으로 네네네. 자기가 직접 보면서도 말이죠. 네네. 예, 그렇게 맹목적으로 뉴욕타임스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뉴욕타임즈가 그만큼 또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또 크다는 어마어마하죠.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사실 네네. 그 뉴욕 증권 투자가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을 보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 일면을 뉴욕타임즈. 먼저 본다고 네. 부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난 제가 볼 때 한 10여 년 동안에 네. 완전히 저는 썩은 언론이라고 봐요. 전 뉴욕타임스를 지금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를 두고 뉴욕 토일렛 페이퍼 네네. 타임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요? 뉴욕의 화장지 수준의 네네. 신문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고 저는 범죄 집단이라고 봐요. 범죄 집단이라고 봅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 같은 경우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그걸 네네. 앞장서서 이걸 조작에 같이 저는 같은 한 패거리라고 봅니다. 딥스테이트 진영하고 거기에 그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브렛 카베너 연방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인신 공격을 당했고 증거 없이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슈들도 그렇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정정 보도도 조그맣게 하잖아요. 거의 안 굉장히 하거든요. 작게 하죠. 그쵸? 이제 잘 안 네. 보이고 그러니까 안 이제 보이게 독자분들은 하고. 그런 걸 사실 많이 모르시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한국 한인 언론 통해서는 미국의 좌파 진영 목소리만 계속 네네. 한국 그리고 네. 미주 한인들한테 반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베드를 제가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올라온 건데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파는 아니에요. 근데 here are all the times Joe Biden has been accused of acting inappropriately toward women and girls.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성들 성추행 저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8번이나 했어요. 8번. 네. 8개 혐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테러 리드라는 그 보좌관이었다고 그래요. 바이든. 네. 1993년에 성폭행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에요. 이거는. 섹슈얼 하래스먼트하고 섹슈얼 어사울트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성폭행. 그런데 저렇게 당당하게 대선 후보로도 또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박 시장이 자살한 게 좀 성추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폭행하고는 다른 레벨인데. 그리고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맥인 켈리.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죠. 예, 맥인 켈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 테러 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대선 행보를 멈추고 행동에 책임져라.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바이든을 향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리드는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었던 92년에서 93년까지 보좌진으로 일했는데요. 93년 바이든이 상원의원실에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벽에 밀고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자신을 추행하면서 다른 곳에 가자고 했고 이걸 거절하자 바이든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뭐 굉장히 혐오스러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희롱, 바이든은 또 부인하고 성추행 있지만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애매한 게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27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왜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네. 근데 만약에 피해 여성의 입장이라면 그게 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하나 다른 게 한국하고 네. 만약에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다면 이 이슈가 어느 정도로 컸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어마어마했죠. 박 전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예. 한국 정치권의 그렇죠. 영향력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어마어마했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도 그럼요. 언급됐죠. 대권 후보로도 언급이 됐던 되던 거니까. 상황이었으니까, 예. 뭐, 너무나 이거는 빅 뉴스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차피 이거는 빅 뉴스. 너무나 네네. 지금도 아직도 이게 계속 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 정치도 뭐 썩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정치가 항상 더 썩었다고 얘기를 네네네. 사석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이든 저 화면. 저 뉴스가 사실 톱 뉴스로 계속 나와야 될 수준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톱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그러니까 미국 언론의 위선적인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에서 거의 안 다룹니다. 이거를 그냥 그날 하루 이틀 정도 다루고 그냥 이거 빨리 묻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지금 이게 한국 언론도 이렇게 보면요. 이번에 박 전 시장 이슈를 처음에 다루는 부분에 예. 있어서 저희 그냥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예. 그 한국 언론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처음에 이 박 전 시장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자를 묘사하는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예. 재밌는 좀 일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그냥 피해자라고 하면 뭐 피해 여성, 피해자라고 하면 되는데 뭐 피해 주장여서. 차마 그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피해 호소인,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피해 호소인? 네, 피해 호소인. 그건 진짜 좀 웃기네. 그리고 뭐 피해 고소인, 혹은 뭐 완전히 그거는 이제 박 시장 편을 들고서 좀 쓰는 그런 모습 같은데. 그리고 뭐 피해 호소 여성, 뭐 이런 말들을 썼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 비판 여론이 심해지니까요. 예. 이제 청와대에서 오늘인 것 같아요. 한국 네. 시간으로 결국은 그 대변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처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네네. 근데 그것도 또 청와대가 뒤집었어요. 네. 그럼 이건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그때 우리가 입장 표명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 내에서 근데 박원순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분열조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그것도? 저희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예. 뭐 선배 충분히 볼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분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정치적인 이슈로 이걸 쓴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고 예.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는 거죠. 예. 네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네. 그 탄핵 놓고 네네. 보수 진영 분열이 있었던 것은 그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럼요. 네. 이게 이 이슈가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전망해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도 예를 들어서 이낙연 그 지금 이제 당 대표로 지금 예. 나가려고 하시는 예. 분이죠. 지금 뭐 대권 후보로도 예. 지금 그쵸. 하마평에 오르고 예. 있고 이분도 피해 고소인이라는 말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너무 바꿨네요. 너무 그 너무 여성 맞으니까. 집단에서 그렇죠. 네네. 그만큼 푸시를 지금 하니까. 예. 그 민주당 측도 상당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데미지가 가고 있고 뭐 박 전 시장을 조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상정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박 전 시장의 조문을 두고 그 내 당원들이 예. 뭐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도 예.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논란들이 있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저희 애청자 여러분한테 뭐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아니면 네네. 그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선배 잘 아시겠지만 선배는 아들 2명이시죠. 예. 네, 저는 또 귀여운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글쎄요. 저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워낙 민감한 이슈지만 네, 저는 무엇보다 이게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네, 어떤 좀 이게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예, 좀 인식을 그렇죠. 갖고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이에요. 이주혁 씨라고. 네, 이분이 그 박 전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그 혐의를 옹호를 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비 오는 날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제 옷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예. 속옷도 다 젖었다는 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들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줬더니 건조기에 돌려서 예. 퇴근 때 다 이렇게 말려서 예, 이렇게 그걸 다시 줬다. 예,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뭐냐면 시장이 그 박 전 시장이 운동 마치고 오늘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가져다 줘야 했다. 근데 그 여비서는 그거를 기쁨조 역할을 강요받았다는데 내 그렇게 경험에 뉴스가 나왔어요. 예. 내 경험에 비쳤을 때 그게 과연 기쁨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이었을까? 그게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원선배 만약에 우리 상관이 상사가 우리한테 예. 또 입장을 바꿔서 또 여성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했다면 제가 그 상관한테 그러면은 속옷 벗어서 주세요. 제가 너무 예. 커먼 센스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당연하죠. 예. 만약에 제 딸이 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직장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상사가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게 예. 합리적이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가요? 납득할 수 네네.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여기 그 미주 한인들이 좀 이 네. 부분을 저희가 뭐 왜냐면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니 스펙트럼은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 전역으로 따져도 이게 다 네네. 성추행으로 성립되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캘리포니아뿐만 네네. 아니라 이 연방으로 정도는, 보면 그렇죠? 뭐 더 하죠. 그래서 예. 저는 우리 미주 한인들이 이거를 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예. 좀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그렇습니다. 그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정말로 근절돼야 되고 예. 또 저희가 많은 또 성적인 그 인식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도 예. 필요하고요. 예. 특히 좀 한인 업체, 한인 회사 이게 미국 회사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미국 회사들은 상당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맞죠. 뭐 선배도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5인 이상의 그 업체들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 모든 받게 돼 직원들이 있죠. 받게 돼 있어요. 예. 성희롱 교육을. 그 정도로 가주에서는 이 섹슈얼 하라스먼트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좀 우리 미주 한인들도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좀 색다른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네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체면 문화, 한국 네네. 체면 문화 이런 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냥 저는 이제 미국 정치를 많이 다루니까 네네. 이런 이슈가 그렇게 자살까지 가는 게 네. 이게 한국의 문화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그 네. 섹스 스캔들로 그 자살할 나라는 별로 없다고 봐요. 미국은 정말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한국이 예. 지금 정치로 없었던 상당히 것 같고, 그 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요. 그런 것 한국은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만약에 여론회에서 묻히면 미국은 제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 전 시장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예, 생각하고 저도 또 안타깝게 애도하고 예. 조의를 표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용서를 해요. 네네. 공인들한테도. 네네. 예, 그런 문화도 좀 한국에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은 그만큼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예, 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장렬 기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배도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